자, 마저 합니다. 57쪽에 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네.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존할 때 이게 별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별도 공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중심별의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 변화가 나타나므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행성이 있으면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현상이라고 해서 이 별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밝기 변화가 나타나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미세 중력 렌즈, 멀리 있는 별을 보는데 가까이서 별이 지나갈 때 행성이 달려 있으면 그 행성 때문에 이 별빛의 밝기가 바뀌어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제 밝아지는데, 그때 행성이 있으면 추가로 밝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런 게 보이면 얘는 이제 지나가는 이 별에 행성이 있다. 그 다음 직접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 그 가까운 별이나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거나 행성 자체 복사 에너지 관측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특징. 자, 우리 은하에서는 태양과 비슷한 별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관측한 애들도 태양과 비슷한 행성수도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크기는 지구 규모보다 큰 행성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실 커야지 관측이 쉽죠. 커야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그렇게 크잖아. 그럼 기체로 이루어진 애들이 많아요. 기체로 이루어진 애들. 등치가 크면 목숨처럼. 그래서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주할 만한 이제 행성을 찾은 게 쉽지는 않죠. 이주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중심별로부터 위치와 공전 궤도의 모양,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공전 궤도는 납작한 타원 궤도를 하는 행성이 많다. 그러니까 납작하다라고 해서 완전 납작한 건 아니고, 아무튼 타원 궤도를 이루는 게 많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체의 탐사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요. 생명 가능지대. 자, 근데 이제 중심별의 질량이 엄청 중요한데, 태양 정도 되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수명 때문에. 근데 너무 작으면은 수명은 길어지지만, 동주기 자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이게 좁아집니다. 생명 가능지대가 좁아져요. 그래서 안 좋고, 크면은 수명이 안 돼서 생명체로 진화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대기가 존재하여 적절한 온실효과가 일어나요. 온실효과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지. 온실효과가 있어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고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서 오는 그 배가 아니라 그 빛이죠, 빛. 우주의 고에너지 입자, 이런 거를 자기장이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지구는 다 있죠, 이런 게. 행성의 크기가 적당하고 중력이 알맞아야 되고, 표면이 단단하고, 위성을 보유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는 달이 또 있잖아요. 근데 달이 엄청 커, 사실. 그러니까 달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달이 있으니까 생명체 탄생이 더 빨라진 거예요, 사실은. 달이 있어가지고. 달이 지구의 4분의 1이 되거든요. 자, 외계 행성 탐사 방법.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화성이나 유로파나 타이탄,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탐사선을 실제로 보내서 생명체 흔적 이런 걸 찾고 있고, 외계 행성의 경우, 이거는 안 살펴봤었네. 아무튼 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스펙트럼 분석해서
이런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뭐 오존이나 메테인이나 수증기 등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스펙트럼 분석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진짜 뭐 한 100년 있다가 우선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기체 상태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고요.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네, 한번 풀어보세요. 58에서 59쪽. 볼게요. 자, 외계행성에 대한 설명. 외계행성은 태양이 아닌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게 맞죠. 예, 외계행성은 주로 직접 관측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 외계행성의 과 중심별은 공통 질량 중심을 공존한다. 이게 맞아요. 자, 기억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존할 때 중심별에 이거를 이제 시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시선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게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시선 속도 변화라고 얘기해. 그런 게 있으면은 행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성 때문에. 행성이 별 앞면을 지날 때 만약에 이 별에 뭐 그럼 이제 이랬겠죠. 이제 예.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이쪽을 이렇게 지나면 무슨 현상을 이용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한다. 식현상이네. 식현상. 이거 이해 가실까요? 예. 행성 별이 뭐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를 지나겠지. 요때는 이게 도플러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때는. 예, 요때는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 별을 가리니까 식현상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멀리 있는 별빛이 가까운 별과 행성에 의해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중력 렌즈라고 해요. 중력 렌즈. 아니네. 미세네. 미세 들어가야 되네. 미세 중력 렌즈. 왜냐면 행성까지 포함하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 때랑 요렇게 갈 때 이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질량분의 행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외계 행성 탐사 유리하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렇다라는 건 별의 질량이 훨씬 크다라는 건데 별로 없어요. 행성이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커야지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얘가 행성이 커야지 그 공통 질량 중심을 주변을 도는 그 정도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별과 행성이 1과 1-에 있을 때 스펙트럼은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맞아요. 왜냐하면 도는 방향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예. 다가오면 청색 편이, 물론 친절하게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면은 적색 편이. 기억 디귿. 다음에 4번은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건데,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 시선 방향과 수직이다. 수직이면 안 되죠.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수직으로 돈다. 뭐 이런 의미야. 이게 수평, 수평이 돼야죠. 수직이 아니라 행성이 중심별 앞면 지날 때 밝기가 감소한다. 맞아요. 별의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공전 주기를 알 수가 있다. 맞죠? 얘가 이런 이제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인데요. 예. 휘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중력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별과 뭐 행성도 있으면 행성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위 그림의 먼 별 주위에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쓰시오. 이게 아니죠. 없다 쓰면 없다. 먼 별은 모르고 가까운 별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가까운 별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 별에 이제 행성이 있냐 없냐 관측하는 겁니다. 6번.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보다, 미세 중력 렌즈는 뭐 세모들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기술이 발달한 거고, 도플러 효과를 이제 발견한 거, 시선 속도가 도플러 효과. 이게 빨간 애가 더 많이 보이네, 그쵸? 그래서 얘가 더 많고, 외계 행성의 크기는 대부분 지구보다 작다. 지금 지구보다 크죠? 지구가 여기 1인데 이거 크지 않나? 작은 건가? 큰 거 같아요, 그쵸? 여기도 많네. 여기도 많은데 아무튼 큰 게 발견되는 게 더 쉬워요. 작다보다는 크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발견된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대부분 목성 공전 주기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주기에 관한 거는 없네. 근데 아무튼 목성의 질량이랑 비슷한 거에 여기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목성 주기보다 길다. 목성 주기보다 길다. 요런 애들인가? 근데 그렇게 멀리 있으면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주기가 크면. 주기가 크면은 뭐 식으로 발견하건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발견하건. 예. 공전 주기는 목성 주기보다 길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딱 뭐 대부분 작지 않나요? 네? 대부분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그 니은이요? 이거 점 찍힌 걸로 봤을 때 크기는 클수록 발견하기 더 쉬워요. 크기는. 근데 이게 궤도 반지름이고 이게 질량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궤도 반지름이고 이게 질량이네요. 그러면은 지구가 있잖아. 질량이 목성에 한 얼마 될까? 한 200분의 1?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어디 뭐 질량 나온 데이터가 없나? 목성 질량에 비해서 지구가 원래 부피비로 따지자면은 사실 1000배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반지름이 11배인가 돼요. 그러면은 반지름비가 10배면은 부피비는 1000배야. 근데 밀도는 지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목성이 지구 한 200배 정도는 될 거야. 그 정도 될 거라고 기억하는데, 그럼 한 100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지구 질량인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군요. 이게 지구 질량이고, 지구 질량보다 큰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프가 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지구 질량보다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 봐야겠네. 그러면 주기도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의 주기가 지구의 한 5배 정도 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지구 궤도 방지름이니까 이게 여기가 10이니까 뭐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뭐 5배면은 요 정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목성 공전 주기보다 짧은 애들이 더 많아요. 원래 멀리 있으면 관찰하기 어렵죠.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효민이 가야 되면 가시고, 요거 나중에 뒷부분만 좀 봐주세요. 보내주시면 네네. 그 다음에 7번에 A에 해당하는 영역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요, 별의 광도와 별에서 A까지의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 광도가, 질량 크면 광도도 큰 거야. 광도가 클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빛의 양이 많아지니까 좀 더 멀리 있어야지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광도가 클수록 거리는 멀어진다. A까지 거리는 멀어진다. 자, 별의 수명과 A의 폭, 이 폭을 요거 말하는 겁니다. 수명이 길수록 폭이 넓어져요. 근데 이렇게 쓸게요. 수명이 짧을수록 폭이 작다. 자, 8번.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행성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소가 있어야 되는, 질소보다는 산소가 있는 게 좋고요. 물론 사실 질소는 필요하긴 해요. 질소가 없으면 이제 식물 이런 거, 단백질 이런 거 이제 잘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튼 산소가 있어야지 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하고,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두께가 적당해야지 온실효과가 적당히 유지가 되죠. 너무 두꺼우면 금성처럼 온실효과가 너무 커지면 온도가 너무 높을 수 있다. 니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주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지구 규모의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 그래야지 생명체 탐사에 의미가 있고요. 대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이제 기체 조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계 행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고작 보내는 게 이제 태양계 내에서만 보내는 거예요. 저기 멀리까지 태양계 바깥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일 좋게 하겠죠. 네. 기억, 니은만 골라주시고. 자, 물은 생명활동에 필수가 되는 여러가지 물질들을 녹여서 생명체가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물은 비열이 너무 크다.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밀도가 감소합니다. 감소. 아니네, 미안. 중간에 감소 맞구나. 밀도는 감소가 맞다. 부피는 증가고요. 추운 겨울에도 얼음 밑에 수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맞죠? 비열 감소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 가는 선 안에서는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문제는 많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난도는 하나도 없네. 예. 차근차근 아무튼 문제 풀어봐 주시고 1번부터 14번까지. 자, 같이 보고 마무리 할까요? 자, 1번에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네요. 예.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의 분광용을 알아낸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분광형은 별의 표면 온도 알아볼 때, 표면 온도 같은 거 알아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빛의 그 빛이 굴절하는 현상으로 관측한다. 가능한데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려면 다른 별이 있고 그 별을 관측하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행성의 중력에 의해 중심별이 굴절하는 현상을 관측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식현상, 이건 식이죠, 식. 그러니까 이 다른 별을 보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은 이게 의미가 있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길 지나갈 때 이제 식현상에 의해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관측하는 게 맞고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행성과 별의 질량 중심 사이를 이제 이거 별도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다. 이게 예, 후퇴고 요건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접근할 때랑 후퇴할 때가 요 때는 접근할 때는 청색편, 요렇게 될 때는 청색편이가 될 거고, 요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색편이겠죠. 근데 잘 봐. 요 T1일 때는 적색편이도 청색편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네. 아, 속도구나. 미안. 거리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 잘못 봤네. 속도니까 요거는 T1일 때 청색편이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아니라 속도네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거든요. 그쵸? 청색편이가 맞네. 그 다음에 T2일 때는 0이네. T2일 때 오히려 0. 요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서 여기를 요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가 요 때죠. T2일 때. 접근하고 있을 때는 T1일 때 요거고요. 예,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가 제일 최대가 될 때는 요 때일 텐데 요 때가 T3네. 그래서 T2일 때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식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안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요? 잘 봐요. 요게 지금 내가 그린 게 뭐냐면 별이야, 별. 공통 질량 중심을 여기라고 했을 때 행성은 여기 있어야 돼. 행성. 이거 이해 가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서 별 다음 행성이 있는 거니까 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거 이해 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T1일 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속도가 제일,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T1일 때 이게 별이거든요. 별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성은 어디 있냐면 행성은 여기 있는 거야. 행성.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얘가 요때 시선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요때거든요. T2. T2일 때 행성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행성이 여기 있는 거거든. 행성이 별 앞쪽에 있어야지 식이 나타나지. 별 뒤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T3에서 T1 빼면 되네. 행성의 공전 주기 T3에서 T1 빼면 안 되나? T3에서 T1 빼면 반. 반이군요. 그러네. 예, 반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곱하기 2 해야겠네. 예, 틀렸고요. 1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이제 식현상을 알아보는 거고요. 요거는 미세 중력 렌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여튼 가에서 지구 규모의 행성보다 목성 규모의 행성이 유리하지. 왜냐면 커야지 많이 밝기차가 많이 나지. 그렇죠? 예.
큰 애가 지나가야지 밝기 차이가 많이 나죠. 나에서 배경별의 밝기는 B 위치가 가장 밝은 거예요. B 위치가 가장 밝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렸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퍼져 나가는 빛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 나 모두 행성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일 때 이용 가능하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얘가 꼭 시선 방향이 있지 않아도 돼요. 가는 시선 방향이 있어야 되지만 나는 뭐 시선 방향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공통 질량 중심을 공존하고 있는 어느 외계 행성계의 모습이다. 자, 지구 방향은 이쪽이네요.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별빛의 스펙트럼 적세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성이 여기 있으면 별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방향 이쪽이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도는 거니까 얘 일로 와야 되니까 청색편이겠죠.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편이가 나타나야 되고,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죠. 요거를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별도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방향도 이게, 근데 이때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반대 방향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로 따졌을 때는 같은 방향이거든요.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자, 행성의 질량이 현재보다 작으면 공통 질량 중심과 별 사이의 거리는 0.1 AU보다 멀어질 것이다. 아니지, 얘가 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작으면 요게 0.1 AU보다 가까워지는 거죠. 별이 별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멀어질 것이다 틀립니다. 그 니은만 맞습니다. 2번 답. 다음에 5번에 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A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길어진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요걸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얘가 요게, 그러니까 중심별이 크면 오래 걸리는 거지. 이해 가세요? 중심별이 크면 B의 반지름이 B는 반지름이 클수록 커진다. 맞죠? 이게 어두워지는 정도이잖아요. 어두워지는 정도. 그래서 행성이 크면 많이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어두워지겠지. 이 폭이 더 커지겠죠. 자, C는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 맞죠? 요때 지나가고 또 요때 지나가니까 이게 공전 주기가 맞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세 중력 렌즈인데, 요거는 이제 행성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건 행성이 없네요. 가에서 가까운 별과 먼 별이 가장 가까워졌을 때 밝기가 최대가 된다.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먼 별이 있고 가까운 별이 있는데, 요게 지나갈 때 요때 최대잖아. 요때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요렇게 지나가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졌을 때 별의 밝기가 최대가 된다. 맞지? 나에서 가까운 별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나가 아니라 가져가. 요게 행성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고요. 가와 나 모두 가까운 별의 질량이 클수록 먼 별의 밝기가 변화 크다. 맞는데, 가까운 별이 크면 중력 렌즈도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빛을 모으는 효과가 커져서 가까운 별의 질량이 크면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통해 발견한 외계 행성의 물리량. 공전궤도 반지름 좀 큰 게 좋아요. 좀 그러니까 직접 보려면은 그 별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가깝게 붙어 있으면 이 별 때문에 안 보이거든. 이 별의 밝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고 큰 게 좋지. 큰 게 직접 보는데. 근데 식현상을 관측하려면 별에 가까워야지 식이 잘 일어나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관측한 애들을 보니까 뭐 큰 애도 있고 큰 애가 더 많구나. 지구 질량보다 큰 애가 더 많죠. 그래야지 식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가의 행성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었다. 요거는 그거를 보질 않았네요. 요 내용을. 가시광선 영역이냐, 가가. 그런 내용이 안 써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인지는 직접 관측할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냐. 요거 일단 놔두고요. 얘는 나의 행성은 공전궤도면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하다. 맞죠? 그러니까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맞죠? 그래야지 되죠. 예. 지구로부터 거리는 가행성이 가깝지. 이 직접 봐야 되니까 가가 가깝죠. 니은 일단 4번 하시고요.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주로 가시광선으로 관측이 가능한 건지. 잠깐만요.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에 행성이잖아. 행성이니까 이게 그 뭐 별빛을 반사해 가지고 뭐 보일 수는 있는데 가시광선으로 보이려면.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선은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보이려면 별빛을 반사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는 보기 어려운가 봐. 가시광선이 아니라 행성이니까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이 됐다라고 하네요. 적외선이라고 써주시고, 원래 지구 복사선도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이 일어나거든요. 행성에서는. 자, 이거 4번.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행성 개수, 태양 정도가 제일 많았다 이거고요. 자, 외계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 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직접 관측을 통해 행성을 찾는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외계 행성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이게 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식현상으로 관측하네. 식현상으로 어두워질 때 현상으로 관측하였다. 그래서 직접 관측하는 게 아니라 식현상으로 관측합니다.
일단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암석형 행성이다. 아니죠. 크기가 크니까 요런 거 크기 큰 거잖아요. 예, 크기가 큰 거니까 기체형이겠죠. 예. 크기가 크면은 식 현상이 잘 일어나고. 이거 마저 해도 돼요? 시간 돼? 가야 돼? 학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수고 많았습니다.